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본인이 박상준 역학이라고 하는 영상을 갖다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빛에 관한 본인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본인의 그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그 본인의 연구 결과가 시간과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요즘은 많이 빈번히 듣고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본인의 연구 결과를 갖다 짤막하게 수식으로 표현을 갖다 해서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간거리는 자기장의 컬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자기장의 컬과 연결되어 있고, 이 공간거리는 시간에 대한 전기장의 요동과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힘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물리량인 것처럼 시간거리와 공간거리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동시키는 근본적인 물리량임을 갖다 밝혀냈다, 그런 얘기죠. 자, 본인이 이 수식 밝혀낸 이 연구 결과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틀 전쯤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수많은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과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빛의 속도가 어떻게 해서 동적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빛의 속도가 불변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었죠. 자, 이렇게 시간은 자기장의 컬과 연결되어 있고, 공간은 전기장의 요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도 이 자기장이라는 역장이죠. 이 전기장도 역장입니다. 에너지와 힘을 갖다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장이라는 그 힘을 발생시키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힘이라는 게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기장과 자기장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장이 여기 발생을 했으면 퍼지죠. 그럼 여기
이 힘이 퍼지고 나서 힘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이라는 힘이 발생을 했고 여기로 이제 퍼졌으면 여기에 힘은 사라지고 여기에 1의 힘이 존재하겠죠. 예, 그렇죠. 예. 우주 공간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전기장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전자기파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장 측정기를 가지고 우주 공간에 가서 한번 자기장을 측정해서 해보세요. 제로입니다. 전기장을 측정해 보세요. 제로입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무한하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고 그때그때 생성되고 소멸을 갖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자기장과 전기장의 필드가 펼쳐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장을 갖다 생성하는 뭐 자석 같은 것들, 전기장을 갖다 생성하는 전화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으면 전기장과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 예, 이 시간거리는 자기장의 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간거리도 전기장의 요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게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본적으로, 시간거리도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장도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전하가 있어야 전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하가 없는 그 우주 공간에 전기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즉 전기장 자체가 없기, 전기장을 생성하는 전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전기장의 요동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공간도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간도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공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 이 현실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 생명체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만족하고, 왜냐하면 시간이나 공간이 이렇게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간은 자기장의 컬과 공간은 전기장의 요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결국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무슨 가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량입니다. 이것도 생성 가능하고 가공 가능한 물리량이죠. 우리가 지금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갖다 가공해서 지금 전자기파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전송하고, 그리고 지금 무선 전자기파를 사용해 가지고 온갖 전자기기를 갖다 지금 사용하고 있죠.
현재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시간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갖다 다룰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물리량임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갖다 통제하고 가공하면서 지금 이 현실,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현실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수십여 년 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걸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빛에 대한 이 결과를 갖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를 갖다 만들어냈냐면 빛의 속도는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공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빛의 속도는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엮어서 이렇게 시공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속도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엮어서 전자기파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을 엮어서 이제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전하는 없을 때, 전하가 없는 상태. 전하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도선주에 전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요동치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기장은 두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즉 전하가 없을 때는 이게 제로일 때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는.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과 공간과 전기장과 자기장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존에 증명된 결과를 갖다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찾아내 가지고 합치죠. 이거와 이걸 갖다 제가 합칩니다. 연관되어 있는 매개 변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시자성이. 이 시자성은 이제 여기 민코프스키 시공간 전하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이게 우주 공간에서 빛의 시공거리는 0이지 않습니까? 빛의 시공거리는 0이고 이렇게 그때 dx와 dt의 자성은 이렇게 됩니다. c자성, dt 자성, dx자성은 0.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dt와 dx가 그 허수 차원, 즉 복소수 시간, 복소수 공간임을 갖다 다루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갖다 할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나 우선은 이 본인의 그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만 우선은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 시간을 갖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은 전하가 없잖아요.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만 있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빛은 질량 제로예요. 즉 질량 제로라는 것은 시공이 제로라는 것이죠. 시공 제로는 질량 제로인
그 전자기파만 이게 시공 제로가 되죠. 이렇게 이 특징, 이 특징을 갖다 제가 자 발견해서 합칩니다. 그러면 C자승 나오면 DT 자승분의 DX 자승. C 자승은 여기 요거죠. 요거분의 자기장의 컬분의 전기장의 그 시간적 요동. 그러면 이것은 이거와 비례합니다. 이제 비례상수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DX 자승은 라운드 E, 라운드 T. 전기장 요동과 비례하고 전기장 시간의 그 거리는 자기장의 컬과 비례합니다. 즉 시간의 그런 이제 이걸 이제 비례상수만 찾으면 이퀄이 되겠죠. 즉 시간이 이 자기장의 컬을 갖다 만들어내고 공간의 이 공간 거리가 결국은 전기장의 그 요동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시간 요동칠 때는 이게 요거 공간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수축 압축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제가 어제는 이제 이걸 갖다 해가지고 이 빛의 속도는 근본적으로 dt분의 dx라는 이 물리량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한다. 온갖 그 빛의 속도를 갖다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현실의 제로, 이 제로 상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가 만든 현실은 제가 그랬죠. 시간과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각자. 그리고 각자 이렇게 엮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갖다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자라는 현실을 만들어냈으면 이 상자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예, 빛의 속도가 dx dt가 즉 1에 이렇게 dt가 1이고 dx가 2고 요거 dt가 2고 dx가 3이고 이런 다양한 c에 대해서는 여기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관측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현실 속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dt와 dx는 우리가 지금 구현하는 세상에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져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dt가 1이고 dx가 2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제 dx가 1이고 dt가 2라고 해봅시다. 여기 1 시간 공간 거리가 여기 1이고 dt가 2라면 이렇게 되겠죠. 빛이 엮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무슨 틀리죠. 요런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현실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즉 관측되려면 이것이 시간거리가 압축돼 가지고 dt와 dx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이쪽으로 향하는 차원이 상실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당연하게 압축됨으로 인해서 이 공간 속으로 압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현실에서 관측되는 빛들은 다 압축되면서 주파수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시간의 진동수는 1이었다면 이제 압축되면서 2가 되겠죠. 즉 그러면서 시간의 거리도
공간의 거리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진동수가 다른, 밀도가 다른 전자기파 빛이 만들어집니다. 즉 차원이 하나가 상실될 때마다 그 차원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상해 줄 만한 정보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3차원 정보를 2차원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어제도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계란 그림을 갖다 그리기가 힘드네요.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합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합쳤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빛의 속도와 시간과 공간과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빛의 속도와 관련된 공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갖다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상대성 이론을 갖다 독하게 가지고 시간과 공간 이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공식을 갖다 찾아내고 이걸 갖다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쯤에.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제가 군복무를 갖다 레이더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이더 전자기파에 대해서 많이 더 연구를 갖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과 시간과 공간과 빛의 속도와 관련된 공식을 모두 찾아내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공식들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자기장과 전기장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했고, 결국 시간이 자기장의 컬과 관련되어 있고, 공간이 전기장의 요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갖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했죠. 이걸 갖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인류 역사의 업적인지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 전에 전혀 이해를 못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만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가 증명한 이거와 이걸 갖다 들먹이면서 시간과 빛의 속도는 일정한 게 아니다.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자유도가 높다. 빛의 속도는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빛이 관측되려면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만이 현실에서만 관측될 수가 있다. 즉 빛이 시간과 공간을 엮는 빛이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에서 관측이 되려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현실 속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압축이 되든지 결과에 따라서는 확장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평면에 이렇게 2차원 평면 세상이라면 3차원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다 뭔가 압축이 되겠죠. 그리고 밀도가 생기겠죠.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평면에 그 모니터에다가 어떤 3차원 거리나 질량 있는 그런 산을 갖다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림을 그릴 때 거리감과 그 다음에 질량감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곳은 색을 진하게 칠해서 진한 색은 밀도가 질량이 크다, 어, 높이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차원 하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줄어들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정보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밀도를 만들고 그 색의 뭐죠? 색채를 갖다 진하게 하든지 연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2차원 세상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3차원, 아니, 우리가 사는 현실 차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런 보편적인 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에서 관측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갖다 상실하는 대신 압축이 되죠. 압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예, 시간거리와 공간거리가 똑같은 것만 관측이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이것만 관측이 되는 것일 뿐이지 빛의 속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어젠가 그젠가 박상준 프린시플 역학을 갖다 라는 영상을 갖다 제작해서 이야기를 갖다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나의 이 연구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업적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여겼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희들 각자의 존재가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이 시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기반해서 수십 년 동안 말을 했습니다. 왜 본인이 그런 말을 해왔는지 이제 좀 이해를 갖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갖다 가지고 어떻게 전하가 만들어지고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하가 요동칠 때 어떻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다 밝혀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은 2012년도고 이 네이버 지식인 저는 이렇게 논문지에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 같다 그다지 돈을 들이면서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교 석사 박사 수료하고 나서 이걸 갖다 논문으로 그때 투고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그 전자공학 학회지에서 이거 물리와 관련된 주제라고 물리와 관련된 주제는 전자공학과 그 학회지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들었죠. 투고를 갖다 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93년대 완성을 한 걸 갖다 이러저런 우여곡절을 갖다 겪고 한 2012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번개가 치면 엄청난 천둥이 들린다. 이걸 갖다 인터넷 언론에 게재를 갖다 했죠. 그런 데다
그때도 이미 이 공식을 갖다 제가 밝혀낸 이 공식 뭐죠? 요거 빛과 관련된 요 공식,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공식, 그리고 전자기파와 관련된 이 공식은 전기장, 자기장, 그 다음에 전하와 관련된 공식이죠. 이제 전자기파와 관련된 공식으로 만듭니다. 빛의 속도, 전자기파는 질량이 제로고, 그 다음에 시공거리가 제로입니다. DS가 제로. 그리고 전자기파는 전하가 없죠. 이렇게 전하가 없는 거, 질량이 제로고, 이걸 갖다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시간과 공간, 자기장과 전기장을 갖다 다 이렇게 엮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기장의 컬과 관련되어 있고 비례하고, 전기장은 공간거리와 비례한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다 밝혀냅니다. 그러면 항등식으로 만들 때는 그냥 비례상수 이렇게 비례상수를 갖다 만들어내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잖아요. 이 비례상수는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이 비례상수는 어떻게 아무튼 이제 그냥 비례상수를 우선가는 이 근본적인 그 진리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컬이 시간거리, 전기장의 요동의 공간거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번개가 치는 현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갖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과 자기장과 전기장과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본인이 그 생명을 늘리거나 아공간을 만드는 연구를 했죠. 실험으로 좀 해서 이걸 갖다 결과를 갖다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뭐 제가 그 당시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엮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시공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공을 갖다 만들어서 현실을 갖다 지금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그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합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고, 전하가 요동치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장의 요동이 시간이고, 자기장의 컬이 시간거리다. 결국 이런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시간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장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만들어지는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지듯이 시간과 공간도 결국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엮이면 전자기파가 되듯이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엮어서 엮이면 뭐가 되죠? 시공, 바로 우리가 사는 4차원 현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갖다 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좀 알겠죠? 제가 예전에 대칭과 아름다운 우주라는 그 책에다가 이와 같은 제가 썼던 그 연구 논문을 갖다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읽고 나서 뭐냐 읽고 나서 이렇게 공감 14개를 갖다 다 공감을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공감을 해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 결론이 뭐겠습니까? 자 언급을 갖다 한국 사람은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게 영어로 조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썼던 거 그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 그 연구 논문에서 말했듯이 이 힘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물리를 배우면서 네 가지 힘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자기파, 전자기력, 중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핵력, 예,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네 가지 힘이 이게 뭐 하나에서 출발해서 뭐 빅뱅에 의해서 전자기력이 생기고 뭐 중력이 생기고 강한 핵력이 생기고 이렇게 힘을 갖다 통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본인의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힘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엮어서 만들어 그때그때 만들어진다. 예, 전자기력도 본인의 연구 논문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고 중력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죠. 당연하게 강한 핵력, 약한 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갖다 만들었듯이, 즉 전기장과 자기장과 시간과 공간, 시공, 빛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과 시공, 이 현실을 갖다 만들어 냈는데 시간과 공간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장과 자기장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자기장이 컬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이 시간 작용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공간의 작용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아니면 이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가역 반응이 가능한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가역 반응이 가능하면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갖다 컨트롤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갖다 가공하고 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는 본인이 예전에 젊었을 때 해봤죠. 당연하게.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그 많은 그 시스템을 갖다 제가 구축을 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젊었을 때 그 한 수십만 페이지, 수만에서 수십만 페이지의 연구 결과를 갖다 제가 만들어냈지만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험 장비를 사용해서 한 연구 결과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힘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힘이 만들어집니다. 전자기력이 만들어지고 중력도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만들어지고 강한 핵력도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엮어서 만들어지고 지금 전자기력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 빛이 엮어서 만들어졌죠. 예, 시간과 공간을 갖다 빛이 엮어서 중력도 사실상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갖다 빛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엮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충분하게 이 시간과 공간과 시공을 갖다 만들어 현실을 만들어냈듯이 무한대의 힘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걸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은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빈약하고 아주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힘은 A라는 힘이 만들어지고 B라는 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와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이 현상을 보고 이 작은 현상을 보고 그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은 A라는 힘과 B라는 힘이 하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을 갖다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이 힘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힘, 이 전자기력이 A라는 힘이고 B라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C라는 힘이 이렇게 해서 강한 핵력이고 D라는 힘이 약한 핵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면 요 부분에 대한 연구를 A와 B와 C, 만약에 네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일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A와 B와 C는 동일한 이 작은 부분 이걸 갖다 해석을 하면 여기 이 작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든 네 가지 힘은 원래는 통합된 힘이었다. 이게 everything 모든 것의 법칙 이렇게 하면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시도가 정말로 부질없다는 것이죠. 그 시도를 통해서 모든 힘이 원래는 하나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라만상의 법칙은 제한되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의 법칙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갖다 다 허용할 수 있는 포용되고 무한한 그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갖다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면 위대한 누군가가 이 네 가지 힘을 갖다 각자 만들어내 가지고 이 네 가지 힘이 지금 우리가 이 공유되는 부분을 갖다 계속 이 공집합을 갖다 찾아내면서 이제 연구를 갖다 물리학자들이 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지금 또 무슨 무협지를 갖다 읽으면 뭐죠? 무협지를 읽으면 이 무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공. 그다음에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 만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내공도 존재하지 않고 만화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힘을 갖다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내공이라는 힘, 이 만화라는 힘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관측도 할 수가 없고 경험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겠죠.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찰의 힘이 약하면 영역을 차지하는 영역도 약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적겠죠. 예. 제가 마지막에 별로 이게 이런 이야기는 조금 논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힘은 힘은 네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은 하나에서 빅뱅에 의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가지치듯이 이렇게 나눠진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확장성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자공학이니까 컴퓨터 같은 것들도 많이 다뤘겠죠. 그렇다 보면 마더보드 같은 것들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들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보드가 이렇게 사람들 연구 개발해서 바뀌고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기존에 썼던 그 부품들을 갖다 다시 여기다 끼워서 쓸 수 있고 써야 되고 기존에 썼던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 새로운 그 환경에서도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확장성을 갖다 계속 중요하게 여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 세상도 그러한데 삼라만상의 법도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네 가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힘에서 이 네 가지 힘이 이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삼라만상의 법도는 완전히 여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철학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확장성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은 그때그때 언제 어디서든 놀라운 누군가의 깨달음이나 성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단지 우리가 사는 그 현실과 우리 현실에서는 네 가지만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 힘만 이렇게 쏙
현실로 이렇게 압축돼서 어, 접근해서 포함되고 있다는 그렇게 여기면 될 것입니다. 예. 나중에는 한번